메탈리시는 표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톱 표면을 샌딩 블록을 사용해서 먼저 손톱 표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 끓일 때는 220, 280의 그 피니시 버퍼를 사용해서 샌딩 블럭만으로도 표면 정리가 깨끗하게 되지만 더더군다나 메탈리시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작은 스크래치까지 모두 나중에 시술 뒤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220 그리스를 피니시 버퍼를 사용해서 표면 정리 한 번 더 해주고 뒤집어서 다시 280 그릇의 피니시 버퍼를 사용해서 표면을 완벽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표면 정리가 끝난 다음에 먼지 제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탈리시는 전용 더스 브러쉬를 사용해서 먼지가 들러붙지 않게끔 해서 깨끗하게 표면에 있는 먼지 제거까지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이제 본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유분기 제거를 먼저 할 텐데요. 메탈리시는 젤과 팔리시의 중간 단계 포뮬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분기 제거를 완벽하게 해주셔야지만 젤 수축과 그리고 메탈이 리프팅되는 그런 어려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분기 제거를 퓨어 아세톤 100% 아세톤을 사용해서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퓨어 아세톤을 완벽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날아간 것을 확인하고 본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도는 젤리크 사용과 마찬가지로 테두리 부분을 원을 그리면서 시술을 해주시는데요. 젤리크보다는 조금 양을 넉넉하게 칠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엣지 쪽을 꼼꼼하게 바르시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본도가 건조되는 동안에 좀 기다리셔서 본도의 액체가 전부 다 휘발이 됐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바로 시술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도가 다 건조된 걸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젤 시술을 할 건데요. 메탈리시 같은 경우는 전용 베이스 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베이스 젤을 얇게 2번 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큐티클 라인 쪽과 사이드 그리고 프리엣지 쪽, 특히 프리엣지 쪽은 조금 더 도톰하게 완벽하게 시술을 해주셔야지 메탈리시가 포뮬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는 것을,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메탈리시는 중간에 먼지라든가 버블 때문에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용제이기 때문에 특히 베이스젤이나 컬러, 탑젤까지 모두 안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3분 큐어링이 들어가겠습니다. 36W짜리 램프에서 180 초, 그러니까 3분을 큐어링이 끝난 상태이고요. 베이스젤 한 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퍼 타월 조각에다 안에 코튼을 넣은 다음에 젤 클렌저를 사용해서 한번 닦아낼 건데요. 예, 펌핑하셔서 남아지는 잔여 젤들의 끈적임을 이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베이스 젤을 도포합니다. 두 번째 지금 베이스 젤을 도포를 하실 때는 표면을 가장 매끄럽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큐티클 라인 쪽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프리엣지 쪽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수축 현상이 있어서 젤이 좀 줄어든 다음에 컬러링을 하게 되면 메탈리시 컬러는 전부 나중에 젤 클렌저를 닦았을 때 컬러링이 다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젤의 마지막 투컷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36W짜리 UV 램프에서 3분 동안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투콧, 이제 베이스 젤을 투콧을 한 상태에서 큐어링 끝난 상태고, 이제 우리 젤리피 클렌저를 사용해서 잔여 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잔여젤을 제거하는, 이 끈적끈적한 젤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 혹여라도 그 리무버, 팔리시 리무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큰 버블이 되거나 아주 작은 버블이어서 리프팅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메탈리시 컬러를 바르게 될 건데요. 메탈리시 컬러는 원콧 또는 투콧으로 둘 다 활용이 가능하실 만큼 발색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리시 컬러는 안에 메탈리시 반짝반짝하는 메탈리시 감이 있는 메탈과 그 다음에 컬러의 포뮬러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팔리시 섞듯이 그냥 흔들어서 섞으시면 버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젤 성분이 버블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브러쉬를 살살 돌려가면서 일단은 메탈과 컬러를 아주 골고루 섞으셔야지만 나중에 승이나 마블링 같은 기름띠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탈은 또 포뮬러 자체가 굉장히 얇게 발려지지만 적은 양을 가지고서 발색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코트 하시는데, 메탈은 조금이라도 결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광택력이 죽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양을 끌고 내려가면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특히나 메탈리시는 프리엣지부터 벗겨지는 현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프리엣지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당연히 베이스 젤을 바르실 때도 이제 프리엣지까지 꼼꼼하게 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큐어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광이 살아날 때까지 한 2분 정도를 건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시간이 2분 정도 걸리지만 뭐 10손가락 다 바르고 났을 때는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광이 완벽하게 쨍하게 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고요. 만약에 컬러가 다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탑젤을 바르게 되면 광이 죽거나 또는 군데군데 얼룩이 질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건조될 때까지 한 2분 정도 소요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택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광택감이 사이드부터 큐티클 라인, 중앙, 프레이츠까지 완벽하게 골고루 모두 광이 났을 때 이제 큐어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큐어링이 들어가실 때는 마찬가지로 36W짜리 UV 램프에 3분 정도 큐어링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메탈리시 컬러를 잘 바르는 요령 중에 바로 하나가 프로세스를 스텝별로 시간,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예배를 두지 마시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투코 컬러링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드 탑젤인 바로 탑젤을 이제 시술을 할 건데요. 특히나 탑젤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많이 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얇게 그리고 꼼꼼하게 사이드 부분을 꽉 채워서 바르시는데, 바르신 다음에 바로 램프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버블이 터지는 것을, 제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큐어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리 엣지 쪽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드 젤이거든요. 이 젤은 두껍게 발랐을 경우에는 100% 크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얇게 바르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버블이 제거된 다음에 다시 3분 큐어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건강한 손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탑젤을 바르고 난 다음에는 끈적이 없는 잔여젤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보통 건강하지 않은 손톱, 특히나 재시술을 많이 받거나 아트를 많이 했던 손톱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거나 또는 끝부분이 많이 상해 있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끝쪽 부분부터 메탈이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손톱이 굉장히 상해 있거나 수분이 많이 없는 손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베이스 젤을 조금 더 도톰하게 한 번 더 오버레이를 해주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탄성 있는 베이스 젤에 의해서 충격이 완화돼서 하드 젤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그 메탈리시 젤까지 깨지는 그런 걸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젤을 좀 도톰하게 위에 한 번 더 오버레이 하고 큐어링 3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랙이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드젤을 두껍게 바르는 것과 메탈리시 칼라를 다 건조하지 않고서 큐어링을 했을 경우 또는 큐어링 시간을 산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는 시간과 프로세스는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큐어링 3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탈리시 아트를 완성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메탈리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풀코트를 해서 방택력이 뛰어나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아트도 재미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코트로 바르는 것 사이사이에 뭐 프렌치라든가 하프문 프렌치, 딥프렌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트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또 한참 트렌드인 데코 파츠를 이용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러블리한 아트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메탈리시 아트를 소고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맨 먼저 화일을 가지고 탑재를 갈아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메탈리시 하드 탑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발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소고프를 할 때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칼라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르시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게 발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메탈 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톤과 만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녹으면서 손에 착색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고프 과정에서 하드젤을 갈아내면서 함께 칼라층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게 발리는 특성 때문에 예전에 쓰던 하드젤을 가는 그런 수고스러움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간단하게 제거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칼라층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소고프가 들어간다는 거, 그 점만 유의하신다면 문제없이 소고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베이스젤 원코트와 위에 더 광택을 더 배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그 투코트 때 소프트 젤인 베이스 젤이 아닌 탑코트 탑젤을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광이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하드 탑젤이 들어갔다 한다라면 베이스 원코트 남기고 그 윗부분 모두 파일을 통해서 갈아내셔야지만 소고프 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예, 이 상태에서 저희 젤리크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서 네일랩에 펌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고프 하는 부위에 이렇게 밀착시켜서 감아주시고 시간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하시면 자연스럽게 소고프가 됩니다. 네일랩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 아세톤이 밖으로 휘발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소고프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스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가 퓨셔를 사용해서 조금만 긁어도 다 이렇게 소고프가 되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고 이제 시술하고 오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하드 탑젤과 그리고 칼라층을 갈아낼 때도 사실은 베이스 젤은 소프트 젤이잖아요. 그 소프트 젤이 3번 정도 큐어링을 했기 때문에 경화가 일어나서 그 칼라층까지 제거를 하는 데는 베이스 젤을 남겨놓고 제거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베이스층까지 갈다 보면 초보 선생님들은 가끔 또 자연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젤 딱 그 부분만 남겨놓고 소코프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큐티클 부분 쪽은 또 깔끔하게 손질을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소코프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그 네일큐어 시리즈 중에서 앰플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수분을 계속 공급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오프 때 휘발돼서 수분이 많이 휘발돼서 건조한 손톱으로 가서 문제성 손톱이 생기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피니시 버퍼까지 사용하시면은 깨끗한 소코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